혹시 이런 적 있나요? 밤에 잠들기 전 갑자기 내일 일이 걱정돼요. 잠이 오지 않는 적 말이에요. 아니면 누군가와 대화를 나눈 후 계속 그 말이 맴돌며 혹시 내가 실수했나? 걱정이 되는 적도 있을 거예요. 걱정은 사실 당신이 미래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걱정은 현재의 행복을 빼앗아갈 수 있어요. 과학자들은 걱정하는 사람들이 뇌가 더 활발하게 작동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뇌가 위험을 미리 감지하여 생존 확률을 높이려는 진화적 본능 때문이에요. 좋은 소식은 걱정도 훈련을 통해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은 걱정의 진짜 의미와 그것을 다루는 방법을 알게 될 거예요. 혹시 깜빡할 수 있으니 지금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려요. 이런 내용을 놓치면 정말 손해거든요. 먼저 이것부터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이 걱정이 많은 건 약해서가 아니라 섬세해서 그런 겁니다.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어요. 불안은 가능성 앞에서 느끼는 현기증이다. 즉, 걱정은 당신이 많은 가능성을 보고 있다는 증거라는 뜻이에요. 또 다른 철학자 하이데거는 불안이야말로 인간이 진정한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순간이라고 했습니다. 걱정한다는 것은 당신이 삶을 진지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과학적으로도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들이 있어요.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적당한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문제 해결 능력이 더 뛰어나다고 합니다. 또한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의 연구에서는 걱정하는 사람들이 위험 상황을 미리 인지하는 능력이 일반인보다 30% 높다는 결과를 발표했어요. 과학과 철학이 모두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걱정은 당신의 능력이지 결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성공한 사람들도 걱정이 많았어요. 애플의 창립자 스티브 잡스는 제품 하나하나에 대해 끊임없이 걱정하고 고민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 걱정이 있었기에 완벽에 가까운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죠. 또한 유명한 작가들도 마찬가지예요. 해밍웨이는 자신의 작품에 대해 항상 걱정하며 수십 번씩 고쳐 썼다고 해요. 그 덕분에 시대를 넘나드는 명작들이 탄생할 수 있었죠. 걱정은 완벽을 추구하는 마음의 표현이기도 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걱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예요. 방향을 잘못 잡으면 걱정이 독이 되지만 올바르게 활용하면 최고의 약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 그냥 위로로만 끝내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가 핵심이에요. 걱정 많은 사람들에게는 네 가지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섬세한 관찰력입니다. 장점은 다른 사람이 놓치는 디테일을 잘 찾아낸다는 것이고, 단점은 너무 많은 것을 한 번에 보려다 보니 피로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혹시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다른 사람은 전혀 신경 안 쓰는 작은 변화나 분위기를 당신만 유독 민감하게 느끼는 적 있나요?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카페에서 알바생이 기분이 안 좋아 보인다거나 친구가 평소보다 말이 적다는 것을 가장 먼저 눈치채는 거죠. 두 번째, 강한 책임감입니다. 장점은 맡은 일을 끝까지 해내려고 한다는 것이고, 단점은 모든 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여겨 부담을 느낀다는 거예요. 혹시 단체 프로젝트에서 다른 사람들이 실수할까봐 미리미리 체크하고 걱정하는 편인가요? 팀 발표가 있으면 자신의 부분은 물론이고
전체 결과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 말이에요. 세 번째, 미래에 대한 시뮬레이션입니다. 장점은 다양한 상황을 미리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단점은 부정적인 시나리오에만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약속 시간 30분 전부터 혹시 지각할까봐 걱정하거나 시험 전날 밤새 안 좋은 결과만 상상하는 적 있나요? 머릿속에서 수십 가지 시나리오를 그려보는데 왜 하필 나쁜 것들만 더 생생하게 떠오르는지 답답하기도 하죠. 네 번째, 높은 공감 능력입니다. 장점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이해한다는 것이고, 단점은 다른 사람의 문제까지 자신의 것처럼 느껴 정신적 피로가 크다는 거예요. 친구가 힘들어하면 내 일처럼 마음이 아프고, 가족이 걱정거리가 있으면 잠을 못 이루는 적 있지 않나요? 뉴스에서 안 좋은 소식을 들어도 마치 내 주변 일처럼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런 경험 말이에요. 이제 이런 특징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해결법, 섬세함을 기록 시스템으로 바꿔보세요. 걱정이 떠오를 때마다 간단하게 메모해 보는 거예요. 시간, 상황, 감정을 짧게 적다 보면 패턴이 보일 거예요. 그러면 걱정을 예측하고 미리 대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매주 월요일 아침에 걱정이 많아진다면 일요일 저녁에 미리 다음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불확실성이 줄어들어 걱정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거예요. 또 걱정 일기를 써보세요. 오늘 무엇을 걱정했는지, 그 걱정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기록해 보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9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아요. 이 사실을 데이터로 확인하면 걱정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두 번째, 책임감을 방향 전환의 도구로 사용하세요. 모든 걱정이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해 보세요. 조절 가능한 것에만 에너지를 집중하면 훨씬 효과적이에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종이를 반으로 나누세요. 왼쪽에는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것, 오른쪽에는 조절할 수 없는 것을 적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시험 결과가 걱정된다면 조절 가능한 것은 공부 시간, 공부 방법, 컨디션 관리고, 조절 불가능한 것은 문제 난이도, 다른 사람 점수예요. 이렇게 구분하면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 명확해져요. 그리고 조절 불가능한 것들은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엔 어렵지만 점점 마음이 편해질 거예요. 세 번째, 미래 시뮬레이션을 해결책 찾기로 활용하세요. 안 좋은 상황만 상상하지 말고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할지도 함께 그려보는 거예요. 문제와 해결책을 세트로 생각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이걸 상황 대비 훈련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면접이 걱정된다면 단순히 떨어질까봐 걱정하지 말고 떨어지면 어떻게 할지까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른 회사에 지원할 수도 있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걱정이 현실적인 계획으로 바뀌어요. 또한 좋은 시나리오도 함께 상상해 보세요. 면접에 합격했을 때의 모습, 새로운 직장에서 일하는 모습도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균형 잡힌 시뮬레이션이 중요해요. 네 번째, 걱정을 루틴으로 만드세요. 하루에 정해진 시간, 예를 들어 저녁 8시에 10분 동안만 걱정하는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 시간 외에는 걱정이 떠올라도 나중에 생각하자고 미뤄두세요. 걱정도 훈련할 수 있는
기술이거든요. 이걸 걱정 시간표라고 해요. 정말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걱정이 떠오르면 지금은 걱정 시간이 아니야. 저녁 8시에 생각해야지. 이렇게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정해진 시간이 되면 그 걱정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또한 걱정 시간에는 타이머를 맞춰 놓으세요. 정확히 10분만 걱정하고 시간이 되면 딱 멈추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걱정이 하루 종일 당신을 괴롭히지 않고 통제 가능한 영역 안에 머물게 되어요. 추가로 알려드리고 싶은 팁이 하나 더 있어요. 걱정이 클 때는 몸을 움직여 보세요. 산책을 하거나 간단한 운동을 하면 뇌에서 엔도르핀이 나와서 자연스럽게 걱정이 줄어들어요. 특히 규칙적인 리듬의 운동, 걷기나 달리기 같은 것들이 효과적이에요. 리듬감 있는 운동은 뇌파를 안정시켜서 걱정하는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줘요.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걱정이 많다는 것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당신이 깊이 생각하고 진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걱정은 당신의 약점이 아니라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려는 마음의 표현이에요. 또한 걱정하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읽을 수 있고 작은 변화도 민감하게 감지할 수 있죠. 이런 능력은 정말 귀한 거예요. 세상에는 이런 섬세함이 꼭 필요하거든요. 만약 모든 사람이 걱정 없이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많은 실수와 사고가 일어날 거예요.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너무 탓하지 마세요. 당신의 걱정은 세상을 지키는 소중한 마음이에요. 다만 그 걱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면 되는 거예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천천히 시도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도 있지만 조금씩 익숙해질 거예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매일 조금씩 노력하면 분명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신에게 인내심을 갖는 거예요. 걱정을 완전히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걱정과 친구가 되어 보세요. 걱정이 찾아오면, 아, 내 마음이 뭔가를 알려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걱정이 더 이상 적이 아니라 소중한 정보를 주는 조언자가 될 거예요. 내일부터는 걱정을 적으로 보지 마시고 동반자로 여겨보세요. 올바르게 다루면 걱정은 당신의 가장 큰 강점이 될 수 있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댓글로는 여러분이 걱정을 다루는 방법을 공유해 주세요. 어떤 상황에서 가장 걱정이 많이 되시나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 더 큰 힘이 될 거예요.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어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내일은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라요.